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1쪽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여러분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유랑 생활 동안 겪은 삶의 비애를 노래하면서도 높고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제목은 남신의주의 유동이라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뜻으로 편지에 적는 발신인의 주소를 그대로 시의 제목으로 했다는 것이 이 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발상이.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을 제목에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내포하면서 이 시가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모두 32행, 되게 길죠? 이루어진 자유시입니다. 어떤 뭐 율과 격을 막 이렇게 굳이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 산문시로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1에서 19행까지 앞부분과 20에서 32행까지의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화자가 박시봉의 집에서 홀로 살면서 느끼는 실존적인 비애와 고독을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화자가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고 운명과 초월적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새롭게 어떤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시의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지내면서 슬프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굳고 정한 존재로서의 상승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이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산문체의 유장한 호흡, 내면의 진정성 있는 고백적인 어조, 이런 것들이 이 시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의 핵심 소재인 갈매나무는 오랜 슬픔과 고독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지의 산물로서 이 작품이 암시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희망. 너무나 좋은 단어죠. 희망.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으신가요? 자,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작가의 상황,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 여러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어떤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더 읽을 거리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와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를 더 읽을 거리로 이 교과서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두 개의 이 흰 바람벽이 있어와 겨울나무가 이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감상해 보신다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첫 번째로 관련이 있다고 이 책에서 제시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이고 그리고 또 다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으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니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여러분, 백석의 시 두 번째 것을 이제 경험하셨는데요. 백석의 시의 어떤 경향이 약간 그 전에 배웠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에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구절들도 또 발견이 됐을 건데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이제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렇지만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선생님 가슴속에 콕 박히네요. 이 구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어떤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인용이 되어서 이제 걸리기도 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기억한다면 이제 평소에 문화적 소양을 이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시에 대한 해석 아래 빨간색 글씨 한번 봐볼까요? 이 시는요, 타향에서 외롭고 힘겹게 지내고 있는 화자가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또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현대시로서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어라 함은 흰 바람벽입니다. 이 흰 바람벽은요, 화자의 삶의 어떤 면모 혹은 내면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이 흰 바람벽을 통해 화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단한 현실에서도 자기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제 이 흰 바람벽을 통해서 이제 이룩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이 시는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나요? 선생님이 하나를 꼽자면 이런 게 있네요. 이제 그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하강적 이미지에서 이제 어떤 그러나 하면서 어떤 기회의 도약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면을 긍정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극복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에서도 이제 흰 바람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제 하강적인 이미지들을 맛보았다가 그 흰 바람벽에서 또 그리웠던 어머니, 사랑했던 여자,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이제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좀 꽉 차는, 어떤 내면이 차오르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구나. 이 단어들 한번 보시면요. 가난하다, 외롭다, 높다, 쓸쓸하다.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 시에서는 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라는 이 단어가 왠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는 친구는 이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친구예요. 외로우니까 높을 수 있고, 쓸쓸하니까 가난할 수 있고, 이 단어 네 개가 굉장히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이 시가 어떤 공통점으로 엮어서 읽을 만한 시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 김남주 시인의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자, 시적 화자가 왜 겨울 바다를 갔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대의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만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측면에서 백석 시인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과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 아래 빨간색 글씨 부분을 한번 보면요. 섬세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삶의 허무와 그 극복 의지를 형상화했죠, 이 시에서. 그래서 화자는 황량한 겨울바다를 마주하며 깊은 절망감과 허무의식을 드러내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이 시 속에서는 표현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겨울바다는 죽음과 소생, 절망과 희망, 상실과 획득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드러내는데요. 화자는 이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생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백석의 남신의조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엮어 읽기의 작품으로 이 작품이 소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백석의 시인 흰 바람벽이 있어와 김남조의 겨울바다는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이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란 시와 엮어서 읽을 만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가고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갈래, 성격, 제재, 주제. 눈으로 한번 혹시 확인하시고요. 자, 특징은 편지 형식을 빌려 화자의 근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속적인 소재와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산문적인 서술 형태를 취하지만 쉼표를 통해 내재를 획득하면서 이제 자유시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